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깊고 깊은 골짜기에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저물고 달이 뜨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최부잣댁이라 불렀는데 워낙 재물이 많아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나갈 정도였고 담장은 성벽처럼 높아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요하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마을 노인들은 그 터가 기운이 너무 세서 그렇다고들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딸 명주 아기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명주 아기씨는 이름처럼 고운 피부와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성정은 그 얼굴만큼 곱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가차없이 내다 버리거나 부수어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기씨의 방은 전국 팔도에서 구한 비단과 자개장, 화려한 놀이개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궁궐의 내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씨는 그 많은 물건들에 금방 실증을 느꼈고 매일 새로운 것, 더 예쁜 것,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것만을 찾아대며 집안 하인들을 들들 볶아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장마철의 초입이었습니다. 명주 아기씨의 방 앞에 정체 모를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도 모를 그 보따리를 하녀가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와 아기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씨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비단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붉은색 비단으로 지은 꽃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신발의 코에는 하얀 국화꽃 모양의 자수가 정교하게 놓여 있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마치 살아있는 꽃이 피어있는 듯 했습니다. 보통의 꽃신과는 달리 붉은색이 유난히 짙어 검붉게 보일 정도였고 국화자수는 창백할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기씨는 처음에는 그 기묘한 아름다움에 홀린 듯 꽃신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은 매끄러우면서도 어딘가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방 안이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신발에서는 마치 깊은 땅 속에서 막 꺼낸 것 같은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기씨는 호기심에 발을 넣어 보았습니다. 신발은 마치 아기씨의 발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주 꼭 맞았습니다. 너무 꽉 끼지도 않고 헐거우며 남지도 않는 마치 제 살가죽을 덧댄 것처럼 완벽한 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기씨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소름 끼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발목을 꽉 움켜쥐는 듯한 불길한 기분이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명주 아기씨는 즉시 신발을 벗어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발은 발에 달라붙은 듯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끙끙거리며 힘을 주어 억지로 벗겨내자 신발은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탁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기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널브러진 꽃신을 노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워 보였던 국화자수가 이제는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씨는 하녀를 불러 당장 이 흉물스러운 것을 갖다 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녀는 영문도 모른 채 벌벌 떨며 신발을 집어들고 나갔지만 아기씨의 가슴 속에 생긴 찝찝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에 기와를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리며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명주 아기씨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쉬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보았던 그 붉은 꽃신이 어른거렸고 귓가에는 알 수 없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기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아기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녀가 버렸다고는 하지만 어쩐지 그 신발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씨는 자신의 눈으로 그 신발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기씨는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신발을 두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광으로 향하려던 찰나 아궁이가 있는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기씨는 홀린 듯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궁이 속에 남은 잔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 장작더미 위에 낮에 내버렸던 그 국화꽃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녀가 비를 피해 잠시 그곳에 두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신발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일까요? 아기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망할 것이 감히 내 눈앞에 또 나타나다니. 아기씨는 주저없이 꽃신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축축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에 닿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기씨는 부직갱이로 아궁이의 잔불을 들쑤셔 불길을 키웠습니다. 불꽃이 확 하고 타오르자 아기씨는 망설임 없이 꽃신을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불길에 닿자마자 검게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보통의 천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마치 머리카락이나 짐승의 가죽을 태우는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기씨는 옷소매로 코를 막으면서도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붉은 꽃씨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듯 뒤틀리더니 이내 시커먼 재로 변해갔습니다. 하얀 국화자수도 검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꽃은 탐욕스럽게 신발을 삼켰고 잠시 후 아궁이 속에는 잿빛 덩어리만이 남았습니다. 그제야 아기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 불길한 물건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며 내 발을 조여오던 그 끔찍한 감촉도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기씨는 부직갱이를 던져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아기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은 노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기씨는 자신이 느꼈던 공포가 그저 낯선 물건에 대한 일시적인 거부감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불에 타서 재가 된 것이 다시 돌아올 리는 만무했으니까요. 아기씨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내일은 날이 개면 읍내에 나가 더 예쁘고 화려한 새 꽃신을 맞추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붉은 신발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잠이 들락말락하는 몽롱한 순간 아기씨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타박, 타박. 그것은 젖은 발로 마루를 걷는 소리 같기도 했고 진흙탕을 걷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아주 멀리
대문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기 씨는 그저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일 것이라 여기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빗물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베개에 귀를 파묻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아기 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깬 명주 아기 씨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간밤의 악몽 같던 기억은 햇살과 함께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상쾌한 기분으로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비에 젖어 더욱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공기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아, 날씨 한번 좋구나. 아기 씨는 혼잣말을 하며 마루에 걸터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씨의 시선이 발 아래로 향하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짧은 비명과 함께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기 씨의 방 앞갯마루. 아기 씨가 막 발을 디디려던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아기 씨가 제 손으로 아궁이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렸던 그 붉은 국화 꽃신이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은커녕 실밥 하나 그을린 자국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제보다 색깔은 더 선명한 핏빛을 띠고 있었고 코앞에 국화자수는 더욱 하얗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기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분명히 태웠는데. 아기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꽃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발은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마치 밤새도록 빗속을 걸어온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신발의 바닥과 굽 주변에는 붉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신발 안쪽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신발을 신고 밤새 진흙탕 길을 헤매다가 아기 씨가 잠든 사이에 벗어두고 간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 씨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이 신발을 신을 리가 없었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신발을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그때 마당을 쓸던 나이든 유모가 아기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유모는 평생을 이 집에서 일하며 아기 씨를 업어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모의 눈에도 툇마루에 놓인 기이한 꽃신이 들어왔습니다. 유모는 잠시 신발을 빤히 바라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아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기 씨, 이 신발 어제 하녀시켜버리라 하신 그 신발 아닙니까? 어찌하여 여기 다시 와 있습니까? 아기 씨는 차마 자신이 불에 태웠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몰라, 나도 모른다고. 저 징그러운 것 당장 치워버려. 당장.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모 역시 신발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와 축축한 물기에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유모는 신발에 묻은 진흙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흙은 뒷산 상여집 근처에 있는 붉은 황토인데 어찌 이곳 흙이 묻어 있을꼬. 유모의 말에 아기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뒷산 상여집은 마을 사람들도 가기를 꺼리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흙이 묻어 있다는 것은 이 신발이 밤새 그곳을 다녀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기 씨는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유모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아기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기 씨, 혹시 이 신발을 함부로 대하셨습니까? 옛 어른들 말씀에 물건에도
혼이 깃든다 하였습니다. 특히나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이나 오래된 물건은 함부로 다루면 큰 화를 입는 법입니다. 유모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기 씨의 귀에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듣기 싫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기분 나빠서 좀 험하게 다뤘을 뿐이야. 그깟 신발이 뭐라고 혼이 깃들어. 아기 씨는 유모의 손에서 신발을 낚아채어 마당 구석에 있는 거름통 쪽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저런 재수 없는 물건은 썩은 내, 나는 곳에나 처박혀 있어야 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아주 깊이 파묻어버려. 꽃씨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더러운 거름더미 위에 처박혔습니다. 붉은 비단 위로 오물이 튀었지만 국화자 수만은 여전히 하얗게 빛나고 있어 더욱 기괴해 보였습니다. 유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이고, 아기씨 하며 탄식했지만 아기씨는 쭉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아기씨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었지만 깻마루에 놓여있던 그 축축한 신발의 잔상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태웠는데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뒷산에 붉은 진흙이 묻어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며 아기 씨를 괴롭혔습니다. 아기 씨는 귀를 막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붉은 꽃씨는 단순히 버린다고 해서 사라질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 맑았던 하늘이 다시 흐려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어둡게 찾아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집안을 감싸고 빗소리는 어제보다 더 거칠게 창문을 때렸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명주 아기 씨는 등불 하나에 의지해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악몽을 꿀 것 같아 차라리 깨어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박, 타박. 어젯밤 꿈결에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훨씬 더 명확하고 가깝게 들렸습니다. 대문 밖이 아니라 마당 안으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젖은 발바닥이 돌을 밟는 소리, 진흙이 질척이는 소리가 섞여 기묘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방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없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칸마루를 향해, 그리고 아기 씨의 방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리는 툇마루 아래까지 다가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툭 하고 무언가가 마루 위로 올라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젖은 물체가 마루를 끄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슥, 슥. 마치 발이 없는 무언가가 기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기 씨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고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그 틈 사이로 습하고 비릿한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아기 씨는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딱 붙였습니다. 벌어진 문틈 사이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캄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밖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바닥에는 물기가 스며들어
문지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덜덜 떨며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발 아침이 오기를,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붉은 국화꽃씨는 주인 없는 발을 찾아 긴 여정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지난밤 공포에 떨며 억지로 잠을 청했던 명주 아기씨가 눈을 뜬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쳐 있었고 창호지 문 틈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기씨는 뻐근한 몸을 일으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간밤에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와 비릿한 냄새에 시달렸던 기억이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람이 문을 흔든 것이었고 자신이 너무 예민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니 굳어있던 몸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기씨는 기지개를 켜며 자릿기로 놓아둔 물을 마시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물그릇 옆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될 붉고 흉측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기씨의 비단 이불, 머리맡. 바로 베개 옆자리에 그 붉은 국화꽃이니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유모가 거름통에 처박아 두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방 안까지 들어와 있단 말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신발의 상태였습니다. 거름통의 오물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맑은 물에 깨끗이 씻긴 듯 물기가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냇가에서 신발을 정성스레 닦아 잠든 아기씨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놓아둔 것만 같았습니다. 하얀 국화자수는 물을 머금어 더욱 생생하게 피어난 듯했고 붉은 비단은 핏물을 머금은 듯 선명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명주 아기씨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최부잣댁의 고요한 아침을 찢어놓았습니다. 아기씨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냐?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게야! 당장 나오지 못해! 아기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하인들은 방바닥에 놓인 젖은 꽃신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기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유모가 급히 들어와 아기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기씨,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아기씨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꽃신을 가리켰습니다. 유모의 시선이 꽃신에 닿자 그녀의 얼굴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저것이 어찌 여기에? 유모는 급히 하녀에게 눈짓을 하여 신발을 치우게 했습니다. 하녀가 쭈뼛거리며 신발을 집어들자 신발에서 뚝뚝 떨어진 물방울이 비단 요 위에 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마치 녹슨 쇠 냄새가 나는 붉은 흙탕물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금 그 비릿하고 음습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씨는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태웠어. 분명히 아궁이에 넣고 태웠단 말이야. 그런데 돌아왔어. 거름통에 버려도 돌아오고 문을 잠가도 들어와. 저것이 내 발을 원해. 내 발을 잘라가려 한다고. 아기씨의 눈동자는 공포로 쟁하게 풀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아기씨의 등을 쓸어내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아기씨의 공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모는 방을 정리하고 하인들을 물린 뒤 심각한 표정으로 아기씨 앞에 앉았습니다. 아기씨,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저 신발에 깃든 것이 보통 원혼이 아닌 듯합니다.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지. 그냥 두었다가는 큰 사단이 날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신이라며 펄쩍 뛰었을 아기씨였지만 이번만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최 부자 댁에서 고작 신발 한 켤레 때문에 구판을 벌였다는 소문이 나면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아기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굿은 안 돼. 아버님이 아시면 난리가 날 거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미쳤다고 할 게 뻔해. 아기씨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대신 저 흉물스러운 것을 아주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에 버리고 오게 해. 우리 집에서 가장 기운 센 돌쇠를 시켜서 산 너머 깊은 계곡 물에 던져버리고 오란 말이야. 유모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기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가장 힘이 세고 담력이 좋다는 머슴 돌쇠가 불려왔습니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와서 쭈뼛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유모는 돌쇠에게 붉은 천으로 꽁꽁 싸맨 꽃신을 건네주었습니다. 돌쇠야, 네가 수고 좀 해줘야겠다. 이것을 가지고 산 너머 심리박, 물살이 가장 센 용소 꽈돔에 던져버리고 오너라.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면 안 된다. 알겠느냐? 돌쇠는 보따리를 받아들었는데 순간 팔이 묵직하게 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신발 한 켤레가 들었을 뿐인데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든 것처럼 어깨가 짓눌려 왔습니다. 돌쇠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주인집의 언명을 거역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돌쇠가 떠난 뒤에도 집안의 분위기는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하늘은 다시금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고 먹구름이 몰려와 낮인데도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예, 너도 들었니? 어젯밤에 복도에서 발소리 들었다는 거. 그럼 나도 들었지. 타박타박 걷는 소리라는데 젖은 발로 걷는 것처럼 질척이는 소리가 났다더라. 아니, 그런데 아기씨 방에서 나온 그 신발 말이야. 원래 주인이 발목이 잘려 죽은 처녀 귀신이라던데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명주 아기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과 방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장롱으로 문을 막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아기씨는 귀를 쫑긋 세우고 돌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돌쇠가 그 징그러운 물건을 아주 멀리 버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빗줄기는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아기씨를 괴롭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드디어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기씨는 장롱을 밀어내고 방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돌쇠가 비를 맞으며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씩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흐리멍텅했습니다. 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쪽 신발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벗겨진 채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놀라 뛰어나가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아니, 돌쇠야, 이게 무슨 꼴이냐? 신발은 잘 버리고 온 것이냐? 돌쇠는 유모의 물음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딱딱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따뜻한 물을 먹이며 등을 두드리자
그제야 돌쇠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버렸습니다. 분명히 용소 깊은 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던지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물 위를 걸어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물에 빠졌을 텐데 타박, 타박. 제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돌쇠의 말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돌쇠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오다가 자꾸만 누가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시리고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씨, 그 신발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어서 빌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야 해요. 돌쇠는 그 말을 끝으로 혼절하여 마당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돌쇠를 행랑채로 옮겼지만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계속해댔습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찾아줘. 돌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의 목소리가 아닌 듯 가늘고 찢어지는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주 아기 씨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버리면 버릴수록, 강하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옥죄어오는 힘은 더욱 강해져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심각한 얼굴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대문 앞과 아기씨 방문 앞에 뿌렸습니다. 부정을 타서 그렇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고 불을 환하게 켜고 있어야 합니다. 유모는 팥을 삶아 그 물을 벽에 뿌리며 앵마기를 시도했지만 그 비릿한 냄새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비바람은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하늘이 깨질 듯 울어댔습니다. 아기씨는 방 한가운데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유모가 앉아 불경을 외우듯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아기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기분 나쁜 발자국 소리만이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문 밖에서, 그 다음에는 마당에서, 그리고 이제는 텐마루 바로 밑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타박, 질질, 타박, 질질. 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걷는 소리였다면 오늘은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면서 억지로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딱, 딱 하고 뼈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아기씨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 앞에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열어줘. 내 신발 내놔. 희미하지만 분명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씨는 유모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유모, 저 소리 들리지? 저거 어떻게 좀 해봐. 유모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염주를 굴리는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기씨, 절대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요.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 밖의 존재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이제는 손톱으로 문종이를 긁어대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끼익.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구멍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입으로 훅 불어끈 것처럼 동시에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아기 씨는 비명을 질렀고 유모는 급히 성냥을 찾아 불을 켜려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기 씨는 자신의 발목에 차가운 것이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젖은 손길이 발목을 스윽하고 감싸쥐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기 씨가 발버둥치며 뒤로 물러나자 번개가 번쩍 치며 방 안을 순간적으로 비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기 씨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틈 사이로 붉은 핏물이 스며 들어오고 있었고 그 핏물 위에 둥둥 떠서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붉은 국화 꽃신을 말입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신발은 문을 통과하여 아기 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발 위에는 발이 없었지만 마치 투명한 발이 신겨진 것처럼 공중에 떠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신발 주변에는 검은 머리카락 뭉치들이 물미역처럼 엉겨붙어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겨우 촛불을 다시 켰을 때 꽃이는 아기 씨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공포에 질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저리 가. 사라져버려. 하지만 꽃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씨의 애원하는 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신발코의 국화자수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웃는 형상으로 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울리는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불렀잖아. 예쁜 신발을 원했잖아. 이제 와서 싫다고 하면 어떡해. 아기 씨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름다움이 자신의 욕심이 불러들인 화근임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신발은 이제 아기 씨의 발을 노리고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아기 씨는 이불을 걷어차고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위 눌림처럼 전신이 굳어버린 채 눈앞에서 너울거리는 붉은 꽃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모가 아기 씨 앞을 막아서며 소금을 뿌렸지만 소금은 꽃신에 닿자마자 검게 타버리며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온 집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기 씨의 비명소리와 괴이한 소리에 잠을 깨 마루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방문을 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너무나도 살벌하고 흉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이 끔찍한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붉은 꽃이는 이제 아기 씨의 발 바로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 듯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서리발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허공에 떠있던 붉은 국화 꽃씨는 명주 아기 씨의 비명조차 무색하게 만들며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씨는 발을 뒤로 빼려 안간힘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도망치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끔찍한 무력감이 현실이 되어 덮쳐왔습니다. 유모가 아기 씨의 발을 감싸 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신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기운에 튕겨나가듯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꽃씨는 마치 주인을 알아본 사냥개처럼 정확하게 아기 씨의 하얀 발끝을 향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스윽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신발이 발에 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아니라
마치 젖은 뱀이 발을 휘감는 듯한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기 씨는 안 돼. 싫어. 라고 절규하며 발버둥 쳤지만 신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발 뒤꿈치까지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만큼은 신발이 아기 씨의 발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처럼 조금의 빈틈도 없이 발을 감싸 안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아기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발에 완전히 신겨진 꽃신이 갑자기 기이한 소리를 내며 수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드득, 찌지직, 가죽이 불에 오그라드는 듯한 소리와 함께 넉넉했던 신발이 순식간에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꽉 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발 자체가 물리적으로 작아지면서 그 안에 갇힌 아기 씨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고 입에서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내 발. 내 발이 으스러져. 꽃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옛날 여인들의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헝겊으로 동여매던 전족처럼 신발은 아기 씨의 멀쩡한 발을 기형적으로 작은 크기로 뭉개버리고 있었습니다. 뚝, 뚝, 우두둑. 뼈가 부러지고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방 안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가락이 안으로 굽어 꺾이고 발등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붉은 비단 위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하얀 국화자수는 순식간에 핏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아기 씨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을 긁으며 몸부림쳤습니다. 유모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엉금엉금 기어 아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 씨, 정신 차리세요. 이걸 벗겨야 해. 유모는 피로 물든 꽃신을 잡고 벗겨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이미 아기 씨의 살과 하나가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모가 힘을 줄수록 신발은 더욱 강력하게 아기 씨의 발을 조여댔습니다. 유모는 반연고리에서 가위를 꺼내 비단을 잘라보려 했지만 가위날이 닿자마자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쇠로 된 가위로 자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방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하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씨, 마님, 저희가 들어갑니다. 장정선엇이 달려들어 몸으로 방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짝이 덜컹거렸지만 안에서 잠긴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아기 씨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계속되고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최부잣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와자작하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고 문짝이 떨어지며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선 하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바닥은 아기 씨의 발에서 흘러나온 피로 흥건했고 아름답던 아기 씨의 두 발은 어린아이의 주먹만하게 쪼그라든 붉은 꽃신 속에 갇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눈을 까디집은 채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그 다리는 쉴 새 없이 경련을 일으키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발이 주인이라도 되는 양 기절한 아기 씨의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방구석에 켜져 있던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길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허공에서 서늘하고 원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발이야. 예쁘지?
아주 작고 예쁜 발이야. 하인들은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모만이 아기씨의 등 뒤에 희미하게 어리는 검은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목 아래가 싹둑 잘려나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의 형상이었습니다. 여인은 잘린 발목으로 허공에 떠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꽃신이 아기씨의 발을 으깨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절했던 명주 아기씨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아기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점이 없이 차라고 검게 변해버린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뼈가 다 으스러져 서 있기도 힘들어야 할 아기씨가 마치 줄 인형처럼 기기묘묘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우두둑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지만 아기씨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발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지만 붉은 꽃씨는 아기씨를 지탱하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유모가 소금을 한 줌 쥐어 뿌리며 소리쳤지만 아기씨는 고개만 삐딱하게 기울이며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어딜 가? 이제 막 발이 생겼는데. 걷고 싶어. 나가고 싶어. 아기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아기씨의 고운 목소리와 쉰 쇳소리가 섞인 이중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쇠가 마당에서 기어와 안 됩니다. 아기씨를 잡아야 합니다. 저 신발이 아기씨를 데려가려 합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누구도 감히 그 앞을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기씨는 아니 아기씨의 몸을 차지한 꽃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뻣뻣하게 뻗은 채 발바닥을 바닥에 내리찍듯이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서진 뼈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바닥에는 붉은 피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집안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아기씨는 방문을 나서 뗏마루로 향했습니다. 하인 중 담력이 센 칠성이가 용기를 내어 아기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기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기씨는 칠성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팔을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장정인 칠성이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마당으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꽃신에 깃든 원혼의 힘이 아기씨의 몸을 통해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유모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기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시오. 원한이 있다면 말로 하시오. 하지만 아기씨는 멈추지 않고 잿마루 끝으로 걸어가 마당으로 툭 떨어지듯 내려섰습니다. 간밤에 비로 질척해진 마당, 흙 위로 붉은 꽃신이 닿았습니다. 진흙과 피가 뒤섞여 엉망이 되었지만 아기씨는 개의치 않고 어딘가를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그 방향은 대문이 아니었습니다. 집 뒤편,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있는 오래된 우물 쪽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우물이다. 우물로 가려 한다. 막아야 해. 그제야 사람들은 아기씨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 우물은 물이 깊고 차가워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우물에는 슬픈 전설이 하나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 집터에 살던 첩이 발목이 잘린 채 우물에 던져져 죽었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유모는
그 소문을 떠올리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꽃신의 주인이 바로 그 원혼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저 신발은 주인이 잠든 그 차가운 물속으로 아기 씨를 끌고 들어가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달려들어 아기 씨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아기 씨는 초인적인 힘으로 그들을 밀쳐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러진 발로 걷는 고통 때문에 아기 씨의 본래 의식이 잠깐씩 돌아올 때마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줘. 너무 아파. 발이 불타는 것 같아. 누가 제발 나 좀 멈춰줘. 아기 씨의 처절한 절규는 듣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였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고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발목에서는 이제 피뿐만 아니라 하얀 뼈 조각이 피부를 뚫고 튀어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은 아기 씨가 지나간 자리마다 깊게 패어나갔습니다. 붉은 꽃씨는 점점 더 작아져서 이제는 아기 씨의 발이 반으로 접힌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극에 달해 아기 씨는 이제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비로시 거리는 신음만 흘렸습니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식은땀이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검은 구름 사이로 달빛이 기괴하게 비치며 아기 씨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 그림자에는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바닥에 넘어져 울부짖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조상님들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유모의 통곡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 씨는 우물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검고 깊은 우물 구멍이 마치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아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꽃 씨는 마지막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더욱 속도를 높였습니다. 타박, 타박. 진흙을 밟는 소리가 이제는 죽음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우물 앞에 도착한 아기 씨는 난간을 잡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꽃씨는 굳건하게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의 몸이 서서히 우물 안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까마득한 아래쪽에 고여있는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 표면에 아기 씨의 얼굴이 아닌 다른 여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슬픈 눈을 한 여인이 물속에서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 내 다리를 가지고 이리 와. 그 순간 아기 씨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던 한 여인. 첩이라는 이유로,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멸시받던 그녀가 가장 아끼던 것이 바로 주인에게 선물 받은 그 붉은 꽃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초의 질투로 인해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발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기어가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우물에 몸을 던지며 남긴 저주. 내 발을 자른 너희들. 내 신발을 신는 자가 내 다리가 되어주리라. 그 한 맺힌 기억이 고스란히 아기 씨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아기 씨는 이제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에만 집착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며 낡은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던 자신의 오만함이 바로 그 원혼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기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꽃씨는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난간 위로 한쪽 발이 올라갔습니다. 아슬아슬한 균형 속에서 집안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며
세상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의 검은 입이 명주 아기 씨를 삼키려는 찰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아기 씨의 상체는 이미 우물난간을 넘어 기울어졌고, 시커먼 물 위로 아기 씨의 긴 머리카락이 다을락말락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순간, 빗속을 뚫고 한 줄기 절박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모였습니다. 유모는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네 발로 기어 짐승처럼 우물가로 달려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다른 하인들과 달리 유모에게는 오직 자신이 젖을 물려 키운 아기 씨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유모는 아기 씨의 치맛자락을 가까스로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꽃신이 끌어당기는 힘은 장정 서너시 당기는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유모의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유모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자신의 몸을 우물 난간에 걸쳐 지렛대처럼 버텼습니다. 빗물과 눈물, 그리고 흙탕물이 뒤섞여 유모의 얼굴을 덮었지만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원함보다 더 깊고 질긴 어미의 사랑과도 같은 끈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이 몹쓸 귀신아, 데려가려거든 이 늙은 년을 데려가라. 꽃 같은 내 새끼는 안 된다. 유모가 피를 토하듯 소리치자 잠시 아기 씨의 몸이 멈칫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들려오던 이리와 하는 속삭임이 날카로운 쇳소리로 변했습니다. 비켜. 내 다리야. 방해하지 마. 귀신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허공을 울리자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와 유모를 때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기와장이 날아가는 강풍 속에서도 유모는 아기 씨의 허리춤을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그때 유모의 눈에 아기 씨의 허리춤에 매달린 은장도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장식용으로만 차고 다니던 은으로 만든 작은 칼이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은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독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유모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한 손으론 아기 씨를 붙잡고 떨리는 다른 한 손으로 은장도를 뽑아들었습니다. 칼날이 번갯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네 인연, 이 신발에서 당장 나가지 못할까? 유모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망설임 없이 은장도를 들어 아기 씨의 발을 옥죄고 있는 붉은 꽃신의 뒤꿈치를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죽신이라면 툭 하고 끊어졌겠지만 이 꽃신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처럼 질겼습니다. 캉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튕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유모는 자신의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칼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신발의 뒤축을 내리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칼날이 붉은 비단을 뚫고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발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며 우물 안과 밖을 뒤흔드는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기 씨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원한이 서린 찢어질 듯한 귀신의 비명이었습니다. 우물 속의 물이 끓어오르듯 요동치고 꽃신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칼에 찔린 꽃신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파르르 떨더니 아기 씨의 발을 옥죄고 있던 힘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모는
있는 힘껏 아기 씨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으라차차! 꽃신의 저주가 풀리자 아기 씨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딸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진흙투성이인 마당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아기 씨는 우물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넘어졌고 유모는 그 위를 덮치듯 감싸 안았습니다. 붉은 꽃씨는 아기 씨의 발에서 툭 하고 벗겨져 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핏빛으로 번들거리던 신발은 벗겨지자마자 생기를 잃고 쭈글쭈글한 낡은 헝겊 조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우물 속에서 들려오던 귀신의 울부짖음도 잦아들었습니다. 내 다리, 내 예쁜 다리. 원망 섞인 중얼거림은 점점 작아지더니 깊은 우물 바닥으로 가라앉는 물거품,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휘몰아치던 비바람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유모와 기절한 아기씨,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찢어진 꽃심만이 치열했던 사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아기씨, 유모, 괜찮으십니까? 돌쇠가 앞장서서 아기씨를 업고 하녀들이 유모를 부축했습니다. 아기씨의 두 발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터져 피투성이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아기씨를 안방으로 옮기고 의원을 부르기 위해 횃불을 들고 마을로 뛰었습니다. 최 부잣댁의 긴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옮겨진 명주 아기씨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귀신 들린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찬 신음과 살려달라는 애원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유모는 자신의 상처도 돌보지 않고 아기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깨끗한 물로 아기씨의 발을 씻어내고 지혈을 위해 약초를 지식에 붙였습니다. 쪼그라들었던 발은 신발이 벗겨지자 다시 원래의 크기로 돌아오려 했지만 이미 부서진 뼈 때문에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유모는 아기씨의 발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한 것. 욕심이 과하여 이 사단이 났으니 이를 어찌할꼬. 한편 마당에 남겨진 붉은 꽃신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신발을 보기만 해도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긴 막대기로 신발을 건드려 보았지만 신발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축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낡은 신발일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당장 저것을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불에 태워도 돌아왔던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주 가루를 내서 강물에 띄워보내야 합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마당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유모가 방에서 나와 그들을 말렸습니다. 유모의 표정은 엄숙하고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태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태우려다 더 큰 화를 입지 않았느냐. 원한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달래어 보내야 하는 법이다. 유모는 아기씨를 살리기 위해 귀신을 공격했지만 이제는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어야 집안이 평안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 또한 한때는 사랑받고 싶었고 예쁜 신발을 신고 싶었던 가여운 여인이었으니까요. 유모는 하녀들에게 깨끗한 흰 무명천과 쌀밥 그리고 맑은 정화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는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작은 구덩이를 파라고 일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물건 하나에도 주인의 마음이 깃드는 법인데 하물며 원한 맺힌 사람의 물건을 그리 함부로 대했으니
유모는 찢어진 붉은 꽃신을 흰 무명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염습하듯 조심스럽고 경건한 손길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유모와 돌쇠는 꽃신을 안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기씨가 버리려 했던 그곳이 아니라 볕이 잘 들고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따뜻한 언덕이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꽃신을 내려놓고 그 옆에 따뜻한 쌀밥 한 그릇과 맑은 물을 놓았습니다. 유모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나직이 빌었습니다. 이보시게, 자네의 억울함은 이제 다 풀고 가시게. 자네의 다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기씨가 평생 자네를 기억하며 속죄할 걸세.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시게. 예쁜 신발일랑 저승 가서 원 없이 신고 뛰어노시게. 유모의 진심 어린 기도가 통했을까요? 새벽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지난밤의 칼바람과는 달리 따스하고 온화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무덤이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저주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하고 애잔한 기운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유모는 마지막으로 술 한 잔을 무덤가에 뿌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최부자 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찾아왔지만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짓눌리던 무거운 기온이 사라지고 맑고 투명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습니다. 하인들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젖은 기물들을 닦아냈습니다. 누구 하나 지난밤의 일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이제 무서운 귀신 대신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벌레 소리만이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후 명주 아기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원은 아기씨의 목숨은 건졌으나 뼈가 너무 심하게 상해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유모는 그마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기적이었고 이것이 아기씨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면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기씨가 눈을 떴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발의 고통 때문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그 표독스러움이 사라지고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아기씨는 곁에 앉아 조는 유모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온 뒤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기씨는 문득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겨 볼품 없어진 발이었지만 이제는 그 발이 밉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내 몸이 나에게 붙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모가 잠에서 깨어 아기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아기씨, 시장하시지요. 죽을 쏘어 올리겠습니다. 아기씨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유모, 죽보다는 그냥 시원한 물 한 그릇만 다오. 예전 같으면 반찬이 이게 뭐냐며 타박했을 아기씨였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씨는 마음속으로 뒷산 어딘가에 묻혀있을 그 꽃신 주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집안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부서진 문짝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진흙탕이 되었던 마당에는 다시 고운 흙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우물가는 폐쇄되었습니다. 최부자는 그 우물을 메우고 그 자리에 큰 바위를 올려놓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그 앞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매년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최 부자댁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연불 소리와 밥 짓는 냄새가 평화롭게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기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기 씨는 붉은 꽃신을 신고 꽃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아프지 않았고 신발은 편안했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인이 아기 씨를 보고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여인의 발에는 아무것도 신겨져 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손을 흔들며 꽃길을 따라 멀리, 아주 멀리 사라졌습니다. 아기 씨는 잠에서 깨어 베개를 적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참회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신발과 작별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명주 아기 씨의 방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뜨거운 여름의 장마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듯 산골 마을에는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뒷산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마당에는 고추잠자리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최 부자댁의 높은 담장 안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찼고 흉흉했던 소문과 두려움은 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 버린 듯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주 아기 씨는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졌던 두 발은 유모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아물기는 했으나 예전처럼 사뿐사뿐 걷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기우뚱거리고 나무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탁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기 씨는 그 소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다시는 오만방자하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의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기 씨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거닐며 발밑에 채이는 작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기 씨의 성품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고 하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하인들에게 먼저 잘 잤느냐라고 인사를 건네고 밥상 앞에서는 농부들이 힘들게 지은 쌀이니 한 톨도 남기지 말아야지 라며 밥알 하나까지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아기 씨의 이런 변화가 낯설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점차 아기 씨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 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주 아기 씨는 유모를 불러 반죽고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비단과 자수를 놓을 실들을 앞에 두고 아기 씨는 서툰 솜씨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유모가 놀라 아기 씨, 이런 천한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가락 찔리십니다. 라고 말렸지만 아기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유모, 내 발을 감싸줄 버선과 신발은 내 손으로 직접 지어보고 싶구나.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내 손끝으로 느껴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기 씨는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바늘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찔려 피가 나기도 하고 실이 엉켜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기 씨는 예전에 자신이 함부로 버리고 태워버렸던 그 붉은 꽃신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을 그 정성을 무시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아기 씨는 더욱 정성스럽게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완성된 것은 화려한 비단신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따뜻한 무명천으로 만든 튼튼한 손버성과 수수한 신발이었습니다. 아기 씨는 그 신발을 신고 마당을 걸어보며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편안하고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아기 씨의 변화는 집안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잣댁은 더 이상 인색하고 무서운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아기 씨는 곳간을 열어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겨울이 다가오자 솜을 넉넉히 넣어 만든 옷가지들을 노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특히 아기 씨는 마을의 형편이 어려운 처녀들에게 고운 꽃신을 선물하곤 했는데, 신발을 건네며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신발이니 부디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 주게나. 물건에도 마음이 깃들어 있단다. 돌쇠는 이제 아기 씨의 가장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먼 길을 갈 때면 돌쇠는 아기 씨 곁을 지키며 부축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동네방네 다니며 아기 씨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우리 아기 씨가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몰라요. 내 다친 발목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미안하다고 우시더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최부잣댁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침을 뱉거나 흘겨보지 않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덕이 있는 집안이라는 칭송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그 흉흉한 기운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물을 메우고 올려놓은 큰 바위 위에는 이끼가 파랗게 덮였고,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유모는 매일 아침 정화수 한 그릇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먼저 간 영혼에 대한 예우와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 때면 맑은 풍경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그 영혼이 이제는 편안해졌다고 대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첫눈이 내리던 날, 최부잣댁 사랑채에서는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기 씨가 사고를 당하고 꼭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 대신 따뜻한 떡국과 정갈한 나물 반찬이 상에 올랐습니다. 최부자와 부인, 그리고 아기 씨와 유모, 돌쇠까지 한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한 식구처럼 둘러앉은 모습은 참으로 보기 드문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방바닥은 장작불로 뜨끈뜨끈했고, 문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아기 씨는 자신이 직접 수놓은 손수건을 유모에게 선물했습니다. 수건 귀퉁이에는 작고 예쁜 국화꽃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유모, 나를 살려주어 고마워. 그리고 나를 사람 만들어 주어 고마워. 이 국화는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야. 따뜻하고 환한 햇살 같은 마음을 담았어. 유모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기 씨, 이제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마음 곱게 살아주시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아기 씨는 문득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모양은 일그러지고 흉터가 남았지만 그 발은 이제 아기 씨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려 할 때마다 발이 욱신거려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고, 거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지팡이 소리가 겸손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아기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날 봐라. 그리고 미안하다. 이름 모를 너여. 부디 그곳에서는 튼튼한 두 다리로
마음껏 뛰어다니렴. 이제 더 이상 최부잣댁의 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려도 귀신 발자국 소리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바람이 문풍지를 떨어도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로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아기 씨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베개맡에는 붉은 꽃신 대신 아기 씨가 직접 만든 수수한 헝겊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코가 방 안쪽을 향해 놓인 그 모습은 이제는 밖으로 떠돌지 않고 집안에 평화가 머물 것임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 씨는 꿈을 꾸지 않고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오듯 아픔은 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아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한 다시는 그런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무서웠던 붉은 꽃신 이야기는 결국 따뜻한 사람의 향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네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일들도 결국은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반성으로 녹일 수 있는 법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놓인 신발들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편안히 쉬고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여러분을 세상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기다리면서 말이죠.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별들이 총총히 떴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기 씨가 찾은 평화처럼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걱정일랑 모두 내려놓으시고 부디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